정부에서도 그렇고 국회에서도 그렇고 이 가상자산 과세안은 좀 통과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발언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청원이 진행돼도 그렇게 바로 유예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의견을 낸다면 이제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도 무시하지만은 못할 것 같습니다. 굿모닝 크립토의 깊은 인사이트,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자,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돼서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일주일 정도 됐고요. 4만 명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어제 전해졌죠. 자, 세금 관련해서 준성 애널리스트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과 또 분석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분위기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지금 가상자산 과세 관련해서 가상자산 투자하는 분들이 되게 반발이랄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지금 되게 심한 상황인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정부가 7월 세법 개정안을 진행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그대로 2027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안이 그대로 진행되게 될 것 같다, 이런 이제 기사랑 네. 소식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국민청원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국민청원 같은 경우에는 동의를 한 사람이 5만 명이 넘게 되면 이제 국회 소관 부서에서 그거를 한 번 더 검토를 하게 돼요. 근데 지금은 국민청원을 진행한 지 일주일 정도가 지났는데, 5월 13일에 시작해서 지금 일주일 정도가 지났는데, 오늘 아침에 보고 왔을 때는 4만 9천 명을 돌파를 오.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거의 다 돌파를 했고, 이제 5만 명이 지나면 한 번 더 검토를 하게 될 텐데, 그런데 이번에는 그 검토를 할 때 과연 이게 바로 연기가 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네.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정부에서도 그렇고 국회에서도 그렇고 이 가상자산 과세안은 좀 통과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발언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청원이 진행돼도 그렇게 바로 유예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의견을 낸다면 이제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도 무시하지만은 못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유예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설명을 주셨고, 현재 시각 기준으로 4만 9천 명의 어쨌든 청원이 돌파됐다라고 설명을 주셨는데, 지금 분위기로는 일단 정부 쪽에서도 추진하는 쪽으로 계속 밀고 가고 있잖아요. 이대로 과세가 정말 내년부터 추진이 되게 된다면 또 시장에는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도 궁금한데, 쟁글 쪽에서 좀 미리 예측을 해봤던 어떤 자료나 좀 데이터들이 있을까요? 음,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전에도 계속해서 가상자산 과세 관련해서 이런 정부의 주장과 그리고 사람들의 반발이 있어 왔는데, 음. 그래서 과거 사례를 한번 보자면 어, 이전에 2024년 11월에도 한번 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네. 그때는 그때도 마찬가지로 국민청원이 올라왔었는데, 음. 그때 국민청원은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르게 3일 어. 만에 5만 명을 돌파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조금 더 시기적으로 특이한 부분은 24년 말에는 이제 밈코인을 위주로 해서 엄청난 상승장이 왔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한국에서 코인 거래를 안 하는 투자자들이 거의 없을 정도였기 때문에 그게 좀 더 강력하게 어필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국내 주식 거래량에 비해서 국내 코인 거래량이 10%도 안 되는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제 국민들의 그 코인 관련해서의 관심도가 매우 떨어진 상태고, 그래서 또 이제 정부나 국회 측에서도 그런 의견에 대해서 조금 더 조금 덜 심각하게 음. 받아들이고 갈 수가 있지 않나 싶은데, 어,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청원에서 말하는 큰 주장은 이제 하나는 과세 형평성이 없다. 음. 지금은 국내 주식에 대해서는 사실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세금을 얼마를 벌든 세금을 안 내는 상태가 되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코인 과세는 계속 유지하면서, 코인 과세는 이제 새로 도입하면서 음. 코인에는 얼마를 벌든, 그러니까 250만 원 이상만 벌면 바로 네. 세금을 부과하게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많은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코인 과세를 하는 그 체계가 아직 충분히 구체적으로 확립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급하게 과세를 진행한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두 가지 축으로 되고 있어요. 음, 그래서 특히 이 코인에 대해서 세금을 어떻게 매길지의 그런 체계가 좀 더 네.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이 문제인 게 뭐냐면, 어, 예를 들어서 지금 그냥 중앙화 거래소에서 거래를 해서 뭐 매입 단가 그리고 판매 단가가 정확하게 나올 때, 그럴 때는 이제 이 사람이 얼마를 벌었나 이게 명확하게 나오는데, 코인 쪽에는 사실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음, 사실은 디파이라고 해서 그 국내에서 사실 추적하기 힘든 그런 거래량들도 있고, 그리고 그거 이외에도 에어드롭이라고 해서 코인 프로젝트를 열심히 써서 그거에 대한 그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 코인들, 이런 것들도 이제 매입 단가를 얼마로 지정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태고, 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그 수익에 대한 입증 책임이 그 수익을 낸 그 납세자에게 있기 때문에 훨씬 부담이 매우 커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만약에 100만 원을 벌었는데 그중에 내가 50만 원을 써서 100만 원을 번 거라면 50만 원에 대해서 수익을 책정을 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지금은 그 50만 원을 썼다라는 걸 네. 증빙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태라서 그거는 개인이 해야 되는데, 그 체계가 사실 되어 있지 않고, 법에서도 그거를 어떤 식으로 지금 뭐 측정을 할지 음. 그런 규정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이 되면 이제 코인 쪽 투자자들의 부담이 매우 커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코인 투자자들의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 이 과세안. 결국 지금대로라면 이제 내년이면 최종 통과가 되게 될 텐데, 많은 분들께서도 무조건 폐지해야 된다, 유예로도 안 된다라고 좀 마음의 뜻을 모아주고 계시고, 민주님께서도 코인 사기라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과세냐라고 또 댓글을 남겨주고 계십니다. 저희 또 내일은 태평양에 관련 변호사님 모시고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법률적으로 또 조언을 들어보고 인사이트를 챙겨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과세 관련해서 가상자산 과세 반대 청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번에 진행됐을 때는 말씀 주셨던 것처럼 3일 만에 5만 명 돌파를 했는데 지금은 2주 차에 들어섰지만 아직 5만 명 돌파가 안 된 상황. 그만큼 많은 분들께서 사실 이제 크립토 시장을 국내에서는 좀 떠나신 것 같고 또 계신 분들도 좀 숫자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관심도가 많이 내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이미 다, 제 생각에는 청원에 이제 동참해 주셨겠지만 혹시 아직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또 오늘 방송을 계기로 국민청원 과세 반대로 좀 같이 의견을 모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좀 시장에 대한 전략을 챙겨갈 수밖에 없겠죠. 저희 다음 헤드라인 열어서 시장의 인사이트 계속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래테지 비트마인 매수의 영향은 이라는 헤드라인 잡아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잡아 주신 걸까요? 네, 사실 요즘에는 거의 비트코인 가격이 움직였다. 음, 가격이 갑자기 올랐다. 이유 없이 올랐다. 이렇게 하고 알고 보면 비트 스트래터지가 비트코인을 매수했다. 이런 소식인 경우가 매우 많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들 이제 비트코인을 누가 사주지? 하면 음, 다 스트래터지가 사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되게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움직이거나 할 때, 그러면 이번에도 스트래터지가 샀나? 이런 음. 식으로 집중이 되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이렇게 스트래터지 아니면 또 이더리움을 구매하는 비트마인, 이런 회사들의 영향이 얼마나 크고 또 앞으로도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바로 좀 설명을 주시죠. 네, 일단 스트래터지나 비트마인 같은 기업들은 DAT라고 해서 네. 디지털 애셋 트레저리라는 네, 말의 줄임말인데, 음. 기업들이 이제 상장 기업들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자산을 계속 구매를 해서 그거를 전략적인 자산으로 활용을 해서 어, 운영을 하는 그런 기업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래터지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매수하고 있고 네. 비트마인의 경우에는 이더리움을 전략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스트래터지 같은 경우에는 벌써 84만 개의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어요. 음. 이제 84만 개의 비트코인이라고 하면 총 비트코인 발행량이 2,100만 개인데 그 중에 거의 4%에 해당하는 양을 이미 매수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스트래터지의 전략은 비트코인을 뭐 특정 수량까지만 매수를 하겠다가 아니라 네. 그냥 계속해서 매수를 하려고 해요. 그쵸. 그래서 그 스트래터지에서는 비트코인의 뭐 미래 가격을 나중에는 뭐 지금의 8만 달러 수준에서 뭐 16만 달러, 160만 달러 음. 막 이렇게까지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언제 사도 너무 저렴한 가격이다. 그래서 계속 구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비트마인의 경우에는 5%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총 매수량 5%를 목표로 매수를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이미 4%를 넘은 상황이라서 거의 목표가에 도달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차별점을 이야기를 드리자면 스트래터지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매수하는데 비트코인은 그냥 가만히 들고 있기만 해서는 수익이 나는 자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가만히 가지고만 있으면 더 이상 이제 주가가 오르는 거는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만 어, 기대를 해야 되는데 네. 반면 비트마인의 경우에는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는데 이더리움을 대부분 스테이킹이란 걸 하고 있어요. 스테이킹을 맡기면 이제 은행에 예금을 맡기는 것처럼 이자를 받을 수가 있는데 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거의 2.8% 정도의 이자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트마인은 사실은 이더리움을 사고 있지만 네. 이더리움의 이자까지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더리움을 보유하는 것보다 조금 더 수익성이 있는 그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의문을 가지는 게 이제 스트래터지가 비트코인을 어떻게 이렇게 계속 사는 거냐라는 음.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구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비- 스트래터지의 주식을 팔아서 비트코인을 계속 구매를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 그런데 이제 주식을 또 무한정 사실 계속 팔 수만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스트래터지가 최근에 또 고안해낸 방법이 전환 채권과 음. 그리고 우선주를 활용한 방식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계속해서 주식을 찍어내서 계속해서 발행을 해서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니까 네. 기존에 또 주식 홀더들은 이제 계속해서 주식량이 늘어나니까 음. 자신들의 지분이 희석되는 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주식이 아닌 채권으로 찍어내거나 또 우선주 이제 실제 그 주식의 그런 권한은 없지만 배분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우선주를 만들어서 그걸로 또 돈을 모금해서 비트코인을 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특히 STRC라는 그 배당주라고도 할 수 있고 우선주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주식을 찍어내서 계속해서 매입을 하고 있는데 저번 주만 해도 24,000 개의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어요. 근데 네. 이 매수한 게 전부 다 그 우선주인 STRC의 판매로 나온 수익으로 매수를 하고 음. 있어서 이게 이제 얼마나 팔리는가가 또 비트코인을 얼마나 구매를 하는 여력이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인데 어, 지금 STRC 같은 경우에는 1년에 거의 11% 정도의 배당을 주고 있고 한 달마다 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구매를 하고 있는데 이걸 많이 구매할수록 비트코인은 계속 구매를 할 거기 때문에 가격에는 좋을 거고 근데 이제 그렇다면 이제 스트래터지가 얼마나 이 비트코인을 사고 음. 있냐를 알기 위해서 되게 괜찮은 사이트가 있어요. 이게 이제 strc.live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네. 거기에서는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스트래터지가 얼마나 STRC라는 우선주를 팔았냐 이제 음. 팔면 그걸로 비트코인을 사니까 네. 얼마나 팔았냐 그리고 또 어, 다른 방식으로도 얼마나 비트코인을 샀느냐 그걸 이제 SEC에 계속해서 보고를 올려요. 음. 그 보고를 기반으로 계속해서 보여주는 사이트인데 이제 사람들이 다들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스트래터지가 빨리 많이 사야 되는데 음. 하는 그거를 보면서 계속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를 확인을 해보시면
이제 어떻게 영향이 되는지, 어떻게 영향이 있는지를 좀 더 실시간으로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좋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대표적인 DAT 기업인 스트래티지 그리고 비트마인은 이제 이더리움을 매수를 해주고 있죠. 어쨌든 5%가 비트마인의 목표 물량인데 거의 다 도달을 해가는 만큼 올해부터는 속도 조절을 하겠다라는 좀 코멘트가 나와서 이더리움 쪽에 커뮤니티에서는 조금 우려의 시각들도 많이 있었고요. 스트래티지는 계속해서 좀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매집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트래티지와 비트마인,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런 매수세를 이어가 줄지, 그렇게 됐을 때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또 가격적인 측면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한번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아, 네. 일단은 스트래터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STRC라는 게 굉장히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그게 네.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비트코인을 구매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긍정적이지만 사실 또 스트래터지 입장에서는 무한정으로 이걸 또 계속 찍어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쵸. 계속해서 배당을 줘야 되는 부담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현금이 계속 나가야 되는 부담이 생기다 보니까 최근에 또 스트래터지에서 그런 이자를 주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판매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런 음,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비트코인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는데, 네. 네, 그런 부분이 이제 나오게 된다면 비트코인에 좀 악영향일 수가 있지만, 스트래터지의 구조상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더 쉽게 비트코인을 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음, 이제 그 구조가 비트코인이 오르면 스트래터지의 주가가 오르고 네. 스트래터지의 주가가 오르면 스트래터지의 주식을 팔아서 비트코인을 더 많이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상승할 때는 오히려 조금 더 비트코인이 빠르게 상승하는 그런 연료의 역할을 스트래터지가 해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떨어질 때는 이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팔아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서 네. 오히려 떨어질 때도 떨어지는 걸 가속화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음. 위험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양날의 좀 검처럼 이게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고 만약에 이 주가가 떨어지게 된다면 또 방어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직접 매도해야 되는 상황에도 놓일 수 있다라고 설명 주셨습니다. 이어서 저희 다음 헤드라인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 보여주세요. 자, RWA 메타에서 개인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 우리 타도님께서도 지금 지금 시점에서는 하이퍼리퀴드랑 온도 파이낸스 쪽이 엄청 핫해질 것 같다라고 남겨주셨는데, 또 온도 파이낸스 최근에 실제로 좀 변동성이 많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RWA 메타 이제 기관들이 좀 본격적으로 자금 투입을 해주면서 시장이 정말 태동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최근에 일단 RWA 시장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 간단하게 RWA가 뭔지부터 간단하게 네, 설명을 하고 지나가 보겠습니다. 일단 RWA는 Real World Asset이라고 해서 가상자산과 반대되는 실물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상자산은 실제 인터넷상에서 가상으로 존재하는 그런 자산인데 실물 자산은 실제로 존재하는 뭐 금, 아니면 부동산, 아니면 주식, 채권 이런 금융 자산들도 다 RWA에 포함이 되는데 블록체인 쪽에서 이제 이런 RWA 자산들을 토큰화 시켜서 블록체인 위로 올리려는 시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RWA 토큰화라고 보시면 되고, 이 RWA 토큰화가 현재 블록체인에서 가장 큰 화두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 네, 대부분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블록체인 쪽을 하는 대기업들은 거의 다 RWA 시장으로 진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RWA를 조금 더 층으로 나눠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이제 제일 처음에는 그 기초 자산인 그 실물 자산들을 만드는 그런 층이 있을 텐데 음, 그런 것들을 이제 블랙록이라든지 프랭클린 템플턴과 같은 기존의 전통 금융 기업 기관들 그런 전통 자산 운용사들이 그거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뭐 채권, 펀드, 주식 이런 것들을 토큰으로 변환하는 네. 과정을 또 진행하는 토큰화 플랫폼들이 있어요. 음. 이제 대표적으로는 시큐리타이즈, 온도, 센트리퓨지 이런 기업들이 있고 이런 기업들이 그런 RWA를 토큰으로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토큰화가 된 자산은 거래를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거래를 할 수 있는 층을 거래소들이 많이 맡고 있고 대표적으로는 코인베이스
아니면 크라켄, 아니면 또 미국에서는 로빈후드 같은 기업들에서 그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이렇게 토큰화가 된 그 RWA들은 거래를 할 때 저희가 원래 주식 거래할 때는 달러로 뭐 법정화폐로 이렇게 거래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토큰들은 그렇게 블록체인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법정화폐로 바로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은행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또 이제 스테이블 코인 기업들도 이렇게 RWA 이 생태계에서 큰 주축으로 있고 네. 그리고 또 이 RWA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존재하는 자산의 가격을 추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하는 자산의 가격을 온체인으로 가져와주는 그런 오라클이라고 하죠. 이게 오라클 프로젝트들 예를 들어서 체인링크나 피스 이런 것들도 하나의 계층으로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토큰화된 자산들이 거래되는 그 레이어 1 그 메인넷이라고 하는 뭐 이더리움, 뭐 솔라나, 캔톤 이런 것들까지 이제 하나의 RWA 생태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RWA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또 쉽고 간결하게 잘 설명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인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 RWA 시대 어떤 투자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될지 그게 궁금한데 개인들의 관점에서는 어떤 투자 전략이 유효할까요? 네, 이게 개인들의 입장에서 사실 AI가 개인들이 생각했을 때 다들 엄청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AI에 투자를 하려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들 거고, 음. 지금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자면 그래도 뭐 AI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인 오픈 AI나 엔트로픽 정도가 있을 거고, 또 이 AI가 되게 잘 되면 그런 반도체 메모리가 부족해지니까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에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네. 이런 방식으로 투자를 할 수 있을 텐데 사실 RWA도 마찬가지예요. 음. RWA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RWA 가장 기본적으로 이 토큰화를 시켜주는 플랫폼들이 있겠죠. 아까 설명드렸듯이 시큐리타이즈 아니면 온도, 센트리퓨지 그리고 플룸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기업들이 RWA를 토큰화할 때 도와주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 AI에서는 그런 오픈 AI나 엔트로픽 같이 그렇게 AI 플랫폼처럼 RWA 플랫폼 이런 기업들이 있고 이런 기업들은 이제 주식으로도 있고 코인으로도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주식과 코인으로 나눠서 들리자면 시큐리타이즈 같은 경우에는 주식으로 존재를 해요. 사실 시큐리타이즈 자체의 주식이 지금 있는 건 아니고 그 SPAC라고 해서 시큐리타이즈랑 이제 결합을 해서 합병을 해서 상장이 되는 좀 간접 우회 방식으로 상장을 하는데 네. 그게 아직 확정이 되진 않아서 애매하지만 이제 확정이 되면 이제 시큐리타이즈도 공식적으로 상장이 되기 때문에 그 음. 시큐리타이즈 주식을 구매를 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진행할 수가 있고요. 그 이외에 온도나 센트리퓨지, 뭐 플룸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 토큰들이기 때문에 네. 이제 토큰을 구매해서 투자를 하실 수가 있지만 조금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주식과 다르게 주식은 일반적으로 그 기업이 돈을 벌면 그 주식의 주주들한테 수익이 가는 게 아주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냥 법적으로 당연히 주주들이 그 수익을 가져가야 되는데 토큰의 경우에는 그 연결고리가 아주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음. 그래서 그 기업이 돈을 벌더라도 그 토큰 가격은 오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업이 실제로 그 토큰 수익이 나면 그 토큰을 바이백을 해준다든지 뭐 바이백을 해서 소각을 해준다든지 하는 구조를 좀 더 명확히 제시를 하고 있는지 그걸 실제로 실행하고 있는지를 보고 투자를 하셔야지 의미 있는 투자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직접적으로 우리가 토큰을 사서 이 RWA 생태계에 올라타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제 시큐리타이즈처럼 주식으로 상장을 해서 우리가 하나의 또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방법도 설명을 주셨습니다. 최근에 온도 파이낸스 실제로 가격 변동성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죠. 지금 전일 대비해서도 온도 파이낸스가 8% 넘게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주간 단위로도 4% 넘는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RWA의 메타가 이제 본격적으로 개막이 되고 시장에 정말 뜨거운 옛날 뭐 21년도 우리가 디파이나 NFT 붐처럼 정말 뜨거운 붐의 메타가 만들어질지 함께 지켜보시죠. 자, 그렇다면 저희 마지막 헤드라인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 보여주세요. 다음 주 월요일이 이제 공휴일입니다. 다가오는 부처님 오신 날, 과거 데이터로 보는 청산 대처법은 잡아주셨는데, 크립토 시장은 이제 유명한 날입니다. 이제 붓다빔이라 그래가지고 부처님 오신 날에 빔이 자꾸 나와요. 맞아요. 네, 일단 혹시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이 부처님 오신 날과 크립토 시장 무슨 상관이 있는지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게 부처님 오신 날을 코인 투자자들이 무서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이유가 이제 2021년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제 2021년 5월 19일, 그때가 부처님 오신 날이었는데, 갑자기 비트코인이 장중에 30%가 폭락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제 원인 자체는 그냥 다양하게 얘기를 하는데, 뭐 중국에서 규제가 되었다, 아니면 일론 머스크가 뭐 발언을 안 좋게 해서 떨어졌다, 또 레버리지 청산이 발생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그 이유보다도 이렇게 30% 갑자기 떨어진 그 이슈 자체가 되게 코인 투자자들한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날을 이제 부타빔, 뭐 부처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회자가 되는데, 부처님 오신 날만 되면 다들 좀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음. 그래서 2021년 이후에도 2022년에도 5월에 큰 사건이 하나 발생을 했거든요. 그게 루나 사태였는데, 루나테라. 네, 루나 사태도 5월 5일이랑 그런 5월 중순쯤에 발생을 했어서, 음.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도 사실 부처님 오신 날 근처에 발생한 사건이다 보니까 좀 5월을 두려워하는 그런 경향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네.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도대체 어떤 좀 청산까지 있었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공포에 떠나 좀 구체적인 과거 사례들도 좀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는 34% 하루가 34%가 떨어졌었고, 2022년에는 하루에 이틀에 걸쳐서 20% 이상이 폭락을 했어요. 그때는 이제 2022년에는 루나가 99.999%를 떨어지면서 시장에 엄청나게 큰 충격을 주면서 이제 비트코인까지도 같이 떨어졌었는데,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도 5월을 계속 두려워해야 음. 될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다른 폭락한 날들을 찾아봤어요. 네. 그래서 다른 또 대표적인 폭락한 날이 뭐가 있냐면, 2022년 11월에도 비트코인이 막 하루에 14%씩 떨어지는 어. 폭락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은 바로 FTX의 파산 사태였습니다. FTX라는 전 세계 2위, 그 당시 아마 2위 거래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2위 거래소가 파산을 하면서 또 시장에 엄청나게 큰 충격을 보였었거든요. 이때도 14%가 떨어졌는데, 이때는 11월이었어요. 11월이었고 또 평일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음.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 크게 떨어진 사건은 2024년 12월 3일, 저희 국내에서 조금 큰 사건이 벌어졌었죠. 그 계엄령이 갑자기 그때, 네, 되어서 코인이 업비트에서 갑자기 크게 떨어진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업비트에서 거의 비트코인이 50%, 60% 어. 정도 떨어졌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사실 세계적으로는 막 그렇게까지 많이 떨어지진 음. 않았었고, 한국을 한정으로 떨어진 사태였는데, 이때도 이제 12월에 벌어진 사태였고요. 제가 이때 막 빔코인 이런 것도 구매를 했던 기억이 음. 있네요. 네, 그리고 그 다음은 2025년 10월 10일에 대청산이 발생을 했어요. 이때도 하루에 비트코인이 갑자기 17%가
정말 뭐 이유도 없이 17%가 떨어지는 사건이 벌어졌었는데 이때도 네, 10월에 벌어진 사태였어서 사실 그렇게 5월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사건들을 설명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거의 매년 이런 사태들이 있었어요. 비트코인이 거의 20% 가까이 떨어지는 사태가 매년 음. 벌어졌었는데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이제 저희가 레버리지를 5배 이상으로 길게 가져가다가는 1년에 한 번은 영원이 되는 사태가 네. 벌어질 수 있다. 그쵸. 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 사실은 저도 작년 10월 10일에 음. 청산을 당했어요. 아이고. 네, 그때 이제 행복하게 비트코인 레버리지를 잡아놓고 여행을 갔었는데 네. 여행을 갔다가 다음날 일어나니까 제 포지션이 없어져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레버리지를 잡고 오랫동안 두는 거는 정말로 좋지 않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레버리지를 만약에 쓴다라고 하면 손절을 무조건 네. 잡아 걸어놓고. 두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또 장기로 비트코인을 투자를 한다고 하면 1년에 한 번은 거의 무조건 5배 이상의 레버리지가 터지는 사건이 벌어지기 아. 때문에 그 이하로 레버리지를 가져가시는 거를 음.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분들도 막 작년 10월에 막 몇 억에서 네. 몇십억까지도 네, 청산이 나는 사건이 벌어졌기 아이고. 때문에 네. 네, 그거를 잘 주의하셔서 이번 부처빔을 계기로 음. 네, 부처빔이 이번에 있지 않겠지만 네. 이게 있지 꼭 않기를 네, 꼭 간절히 예측하면 안 기도하지만 오더라고요. 네, 네, 예측을 그쵸. 못한 상황 때 오는 거고. 맞아요, 네. 맞아요. 다들 뭐 부처빔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오히려 네, 안 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네. 그래서 네, 투자자분들도 레버리지를 그렇게 크게 잡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히려 우리가 또 예측을 하고 또 분위기 자체가 부따빔 뭐 온다 하면은 또 시장은 또 투자자들과 반대로 가는 경향이 늘 있기 네.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는 없이 좀 조용히 좀 지나가 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선물이랑 파생 쪽으로 비트코인의 좀 데이터들이 어떨지 오늘 날짜 기준으로도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최근까지 좀 레버리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긴 했거든요. 현물 쪽에 대한 매수세가 좀 확실히 약하고 선물과 파생 쪽에 대한 데이터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었는데 이제 이번 주말을 끼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진행되는 이 연휴 기간 동안 비트코인 부디 문제 없이 좀 잘 버텨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 외에 또 추가적인 코멘트 있으실까요? 제 생각에는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보는 데 있어서 계속 참고하기 좋을 지표가 저는 이제 스트래터지와 같은 그런 DAT 기업들이 어떻게 매수를 하고 있고 네. 어떻게 매도를 할 것인가를 좀 집중해서 보는 게 그 시장과 비슷한 관점으로 본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스트래터지 말 한마디에 가격이 이렇게 크게 변동하는 걸 보면 시장이 그쪽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거 이외에도 ETF에 순유입이 되냐, 순유출이 되냐 이것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ETF에 순유입이 된다라는 거는 ETF는 거의 기관들이 매수를 하는 물량이기 때문에 기관들이 얼마나 사느냐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스트래터지랑 마찬가지로 기관의 물량인 건데 기관의 매수세가 결국에는 개인보다 클 수밖에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향성을 형성할 수 있는 좋은 주체라고 생각을 해요. 또 이제 기관들은 조금 더 방향성이 명확한 편이기 때문에 매수를 하면 계속 매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매도를 그렇죠. 하면 계속 매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네. 그 매수세와 매도세 그 기관들의 매수세와 매도세에 조금 더 집중해서 보면 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